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오늘 첫 얘기는 제가 올렸던 제 두 번째 영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사람이 지난번 해리스 대선 캠프의 수석 참모였던 데이비드 플러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인터뷰 영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리스가 우세한 여론조사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몰랐던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캠프에서도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텐데, 해리스가 당연히 뒤지고 있었고 캠프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류 언론의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뭐 뉴욕타임스나 CNN이나 이런 조사들에서 해리스가 우세한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이게 자기들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허핑턴 포스트에서 기사로 썼는데, 여기 보시면 The Harris Campaign's Internal Polling, 해리스 캠페인의 그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Never had her ahead of Trump, 트럼프를 앞선 적이 없었다라는 게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데이비드 플러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리스가 앞선다는 여론조사들이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들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렸던 두 번째 영상 요건데, 해리스가 우세 진짜 요 영상, 요게 아마 9월, 요것도 이제 9월 말쯤 나왔는데, 이 데이비드 플러프가 말한 것처럼 주류 언론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해리스가 앞선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고, 그런 뉴스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니까 제가 그때 뭐 어떤 여론조사 기관들이 적중률이 높고 낮고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이런 그 뉴욕타임스나 CNN이나 이런 데서 해리스가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가 이런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리스의 인기가 어떻게 갑자기 올랐는지 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해리스가 출마하면서 올라간 선호도인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에서. 그래서 저는 주류 언론에서 발표한 해리스가 앞선다는 그런 결과는 진짜가 아닐 거다라는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데이비드 플러프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이제 지금 와서는 그거를 공개하는 거죠. 우리는 해리스가 앞선 적이 없었다, 우리 자체 내부 조사에서는. 그래서 그때 요게 Real Clear Politics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해 놓은 그 사이트에 보면 요게 7월 21일이고 바이든 withdraws, 요때 이제 바이든이 하차하고 해리스가 이제 들어왔죠. 해리스가 들어오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앞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란 게 요번에 해리스 캠프의 수석 참모였던 데이비드 플러프에서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주류 언론을 보는 사람들은 완전히 속은 거죠. 네, 이게 그때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어스, 해리스 쪽으로 편차가 너무 심했고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상황이나 그다음에 해리스가 실제로 미국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인기나 이미지가 이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영상에서. 그런데 그게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참조했던 자료는 라스무센이라는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은 또 이게 친공화당 우파 쪽 여론조사 기관이라 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또 몰아가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인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다 맞았어요. 그죠? 또 제가 애틀라스 인텔이라는 곳도 소개드렸죠.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맞았고, 주류 언론, 뉴욕타임스, CNN, 뭐 CBS, YouGov 이런 데는 전부 다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류 언론의 뉴스를 보면 얼마나 미국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는지 요번 데이비드 플러프 그 해리스 캠프의 수석 참모에 의해서 또 한 번 증명이 된 셈이죠. 자, 다음 영상은 요 사진에 나온 요 여성에 대한 영상인데, 자, 이 사진은 아마 요게 1986년 정도 됐을 텐데, 이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죠. 레이건 대통령 2기 때 레이건의 스피치 라이터, 연설문을 작성해 주는 사람, 라이터 패기 누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레이건 다음에 아버지 부시의 스피치 라이터로 했고, 그 후에는 계속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칼럼니스트로 이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책 중에서 유명한 것이 바로 요겁니다. On Speaking Well, 어떻게 연설을 잘할 수 있나, 이런 책이고, 한국에도 번역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치는 시작된다, 이런 책이 있네요. 아무튼 이 책의 저자고, 참고로 이런 책은 영어 공부하실 때 뭐 영어 스피치보다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물론 내용이 이게 좀 정치적인 내용이고,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의
라이터로 활동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 내용상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영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에도 좋은 수준의 그런 책이고, 또 영어 스피치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저도 이거 옛날에 읽었고, 물론 이거를 읽었다고 영어 스피치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고, 영어 스피치가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영어도 이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영어를 읽는 거는 영어 공부에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영어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실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NPR의 수석 에디터와 요 여성 베리 와이스가 인터뷰를 했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NPR이 얼마나 정치적 편향성이 심했는지 그런 내용의 그런 인터뷰를 보여드렸죠. 예, 요번엔 베리 와이스가, 요 사람이 이제 패기 누넌입니다. 패기 누넌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런 인터뷰인데, 여기서 패기 누넌이 트럼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I never met Trump until 2 or 3 weeks ago. How's the contact? Here's what happened. In 2015 and 2016, aides reach out and say, we want to know you, we want to meet you, come on in, meet the boss, have lunch. And I always said, no, I don't want to. And the reason was I had a feeling that up close, he would be charming and funny, and that there would be something endearing, and that it would mess with my swing as an observer. Yeah, I didn't want to see him up close. I didn't want to see him far away. Had this intuitive sense, see him at a middle distance. So the years pass and the tweets happen and he attacks me at rallies, and it's fabulous. I mean, it was really interesting. I'll look back on it kind of warmly in a weird way. So 2 or 3 weeks ago, he came to the Wall Street Journal for an editorial board meeting. And my instinct kicked in again, don't go. But then I corrected myself. I've been writing about him for 8 years. I have occasionally clubbed him like a seal. He has occasionally clubbed me. And it would be so wrong if he came to my newspaper and he couldn't go there and take retribution or do whatever he wanted to do. It just struck me as the fair, right thing. And so I went. And so we're waiting for him. He came late. He's a guy on a campaign. And we're sitting around nervously. Paul says, how many times have you met Trump? And I said, I've never met Trump. And he said, you've never met Trump? And he went, whoa, like, oh, we're going to have a drama here. And suddenly I thought, oh gosh, maybe it will be a drama. You know, maybe like, you don't know how Trump acts like when he's going to be horrible. I mean, up close. So anyway, at a certain point, the doors fly open and the entourage comes in, and there's Trump, who in person in that blue suit and the tie is huge. And the hair is huge. Everything is huge. And he like blows by others and he just says to me, you are wonderful. You are the most remarkable woman. And I was, in a funny way, it was like listening to Joe Biden. It was like going backwards again. And then he sat down with us, and he was not to go off. I mean, he went on and off the record, but off the record, he was hilarious, rude, inappropriate, said things about foreign leaders that should not be said to a bunch of journalists. And I just sat back and thought by the end, honey, your intuition was right. If you'd met him in 2015, you would have loved him and not seen him. 네, 잘 보셨죠? 패기 누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보수 공화당 이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처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누나는 트럼프 공화당보다는 기득권 공화당,
그러니까 레이건, 부시 이런 기득권 공화당을 더 선호하는 칼럼니스트였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트윗들이 난리가 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때 아마 트럼프가 패기 누넌이 안 좋은 그런 칼럼을 쓰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패기 누넌을 또 공격하는 그런 트윗을 올렸고 그런 것처럼 트럼프에 대해서 이 여자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트럼프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그동안 주류 뉴스에서 묘사했던 그런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패기 누넌이 트럼프를 묘사하죠.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지난 8년 동안 트럼프를 묘사할 때 무식하고 돈만 아는 장사꾼이고 저속하고 뭐 영어 수준이 낮고 괴팍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묘사가 100%였는데 트럼프 공화당을 싫어하고 기득권 공화당을 좋아하는 패기 누넌 같은 사람이 실제로 트럼프를 만나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들어보시면 어떤가요? 뭐 이 여자가 지금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그에게 이제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패기 누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베리 와이스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또 주류 매체에 실린 인터뷰도 아니고 이거 뭐 베리 와이스의 그런 The Free Press라는 그런 팟캐스트인데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베리 와이스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패기 누넌이 나와서 이런 말 2015년에 그를 진짜 만났으면 그를 흠모하게 돼서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을 못했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이런 내용은 한국에서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트럼프와 이 여자는 8년 동안 트위터나 서로 싸우다가 첫 만남인데 패기 누넌한테 이런 식으로 당신은 너무나 멋져,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고 또 함께 앉아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트럼프가 너무 웃겼고 너무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 시간이 즐거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일화는 한국 미디어에 잘 소개가 안 되죠. 거의 없죠. 이 사람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뭐 다른 주류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를 낼 텐데 CNN이나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폴리티코 이런 데서는 이런 얘기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프리 프레스 이런 매체가 주류 언론이 아니니까 신뢰도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뉴스도 안 나오겠죠. 어차피 써봤자 국내 독자들이 안 믿을 테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패기 누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베테랑 컬럼니스트고 미국 주류 언론의 정치 전문가고 이런 사람이 트럼프를 실제로 만나봤더니 어떻더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런 사람들의 실제로 소개하는 이런 일화들이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그런 뭐 트럼프가 어떻더라 이런 말보다 더 신뢰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미주 한인 사회는 지난 8년 동안 주류 언론에서 트럼프의 부정적인 내용만 계속해서 보니까 트럼프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부정적인 내용만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은 설마 뉴스가 거짓말을 할까?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에서 설마 거짓말을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나온 뉴스들 보면 그리고 올해만 봐도 그렇고 거짓으로 드러난 게 너무나 많고 트럼프 관련된 기사는 거의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이죠. 그게 거짓이라는 게 2018년에 미국 정부에 의해서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트럼프는 푸틴과 둘이 한편이고 트럼프는 푸틴의 꼭두각시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패기 누넌을 뭐 미국 기득권 공화당 쪽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의 기득권 공화당은 사실 민주당만큼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뭐 겉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을 뿐이지 부시나 체이니, 럼니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를 싫어하고 특히 그 아버지 체이니와 딸 리즈 체이니는 요번에 해리스를 또 지지했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한국에 무슨 대단한 뉴스인 줄 알고 막 보도하면서 이거 봐라 미국 공화당도 트럼프를 싫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한국에서는 빅뉴스로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그의 밑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들 뭐 그 당시 국방장관이나 뭐 존 볼튼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다 욕하고 욕하는 책을 쓰고 비난하는 인터뷰를 하고 하니까 그런 뉴스는 또 다 믿어요. 그리고 주류 언론에서 더 크게 부각을 시키니까 왜냐하면 주류 언론에 나온 뉴스는 다 진실인 줄 아니까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는 무능한 리더고 뭐 인간성이 못됐고 이런 식으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류 언론에서 무슨 뉴스가 나오면 100% 믿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 국민의 90%가 믿는 미국 주류 언론에서 트럼프에 대한 해석이나 분석은 99.9% 부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미국 유권자의 50%가 넘는 뭐 7,600만인가의 표를 받고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의 50% 이상이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동안 우리가 봤던 주류 언론에서 봤던 트럼프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미국 유권자의 50% 이상이 뽑을 사람이 주류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됐는데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들 안 하죠. 예, 뉴스를 100% 신뢰하니까.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은데 국내 주류 언론에서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뭐 나중에는 뭐 며칠 지나거나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아직까지는 나온 것 같지 않고 예, 구글에서 패기 눈에는 트럼프 하면은 여기 폭스 뉴스에서 하나 나왔고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어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예, MSN에서도 나왔고 뭐 뉴스브레이크라는 이런 작은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예,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그리고 이런 요 프리프레스가 방금 보여드린 유튜브 영상이고 이런 유튜브에서는 좀 있고 네,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찾아보면 뭐 패기 누넨과 트럼프의 만남, 최근 만남 이런 게 검색해 보면 뭐 이런 매체에서는 하나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이제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미국 매체에서도 CNN이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소개를 안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의 안 할 것 같고 아무튼 폭스 뉴스에서만 패기 뉴넨의 이런 일화를 소개했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우리가 미디어다 라는 포스트를 올린 거죠. 레거시 미디어나 주류 언론 이런 데서는 이렇게 트럼프의 긍정적인 정보는 안 보여주고 부정적인 것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나 베리 와이스의 프리 프레스나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의 X나 이런 데를 가야 우리가 주류 언론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뉴스를 접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미디어다 라고 트윗을 올린 거죠. 아무튼 미국의 정통 보수 칼럼니스트고 기득권 공화당, 그러니까 레이건 공화당의 패기 누넨이 트럼프를 이렇게 인간적으로 묘사를 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렸고 주류 언론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을 번역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